김종인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준석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다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이준석을 다시 불러 올려라,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질기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민들 북송 사건, 그걸 조사하는 것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개념이 없다 싶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미워서 이준석을 편들기 위해서 문재인을 비호한다. 그것도 사람의 목숨 문제인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렸는데, 그런가 하면 뭐 민노총 편까지 들죠. 대우조선 문제도 윤석열이 망해라, 그거 갔다가 오히려 백기 들고 올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에서 이 북송 기사를 한참 띄웠다. 그거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로 쉴드를 치려고 했다. 이거 딱 그 좌파들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들은 좌파인가? 그러면서 그거 하다 잘 안 되니까 이제 대우조선으로 바꿨다. 이 북송 문제를 따지는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 커버용이다, 이렇게 세상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의 쓰레기들이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이런 시험대에 올라있는 이런 사건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냐? 이준석 지지자라고 하면서 SNS에서 그렇게 글도 아닌 것을 올려놓고 쫓아다니면서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진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혹시 그냥 먹을 거 걱정이 없어서 놀고 먹는 그런 자들인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준석 스타일이고 그게 바로 김종인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이념이 없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청년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들, 뭐 2030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 김종인 씨, 그 사람들은 자, 이게 정치공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 자기네 편하고 상대편을 일단 딱 편을 가른 다음에 말싸움을 해서 상대편을 밟아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게 정치다. 이러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듣고 보면 맞다고 하겠죠.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합니다. 뭐 이준석 그
토론회 같은 데 가면 상대방이 말 떨어지기도 전에 쏘아 붙이는데 그걸 보고 놀랍다, 야, 말 잘한다 이러는 대중들을 보면 한심한 겁니다. 거기에 어디 시대를 움직일 회오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어디 제대로 땅에 뿌리 박은 신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나불나불대고 그걸 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물론 말로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밑바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긴 세월 연구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작성을 하고 학술 대회에 가서 이것을 발표합니다. 또 토론도 합니다. 정치도 딱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뭐냐? 토론에 나가서 어떤 주제를 아주 작은 소소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에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 빙산처럼 거대한 어떤 모두를 안정시키는 그런 신념이, 정치 철학이 바탕에 있고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 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준석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거 지금 중고등학생들, 아니 초등학생들까지 보면은 뻔히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생들이 아주 어른들도 어려워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건 뭐냐? 다름 아닌 그 토론 자료를 다 스크랩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모아가지고 또 남들이 그거 가지고 이전에 했던 토론을 모방해가지고 그래서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들은 바로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해서 통치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저마다 누구 하나 두고 그걸 베껴서 나는 누구 계파야 이게 아니고 자기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 여기에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 김종인 또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데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구분 안 한다. 그래 지금 2030들은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 촌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 지금 이 수천 년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켜오는 여기에서 왜 좌파 우파가 계속 내려왔을까? 시대마다 명칭은 달랐지만 그게 바로 철학인 겁니다. 철학 논쟁인 것이죠. 얘들은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의 문제가 명백하게 보입니다. 철학이 없다. 정치를 모른다. 그저 배부르고 할 짓 없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런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권이 썩어 빠졌다는 뜻이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준석, 그 스타일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게 김종인이다. 이게 김종인 스타일이다. 김종인 씨를 보면은 평생 정말 오만 곳에 다 발을 들이고
온갖 정치 집단을 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정말 별짓 다 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종인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에게 뭐가 있습니까? 통치 철학이 있습니까? 정치 이론, 그 사람이 세운 정치 이론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은 보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뭐 삼선금지인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추앙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국회의원 아니면 정부에서 자리를 주고 당에서 주고 이렇게 직위를 줘야 된다. 이걸 청년이라는 2030들이 나서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원로, 자기들이 꼭 무슨 원로처럼 그런 소리를 합창하고 있는 겁니다. 구태가 바로 이것이죠. 김종인과 이준석은 같은 팀이다. 그거 이번에 이준석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나 정치 김종인한테 배웠어.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동안 과정을 보면 김종인 씨가 청년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 신드롬에 빠져서 갑자기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뒤에는 항상 김종인 씨가 있었더라.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항상 김종인을 팝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김종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 이준석 지지자들은 역시 이준석을 편들면서 윤석열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에 나서고 또 지금까지 윤석열의 그 대통령실이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과거 허물을 이들이 파내서 민주당에 뿌리고 있습니다. 좌파에게. 결국 이준석의 정치는 김종인의 정치고 이건 청년 정치가 아니다. 이제 이거 확고하게 정의를 내립시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 카르텔에 붙어있는 그 주변을 맴도는 김종인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단지 나이 40이라는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한 이준석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의 정치는 청년 정치가 아니고 김종인 정치입니다. 혁신위에서 삼선 금지 그러면 재선한 사람까지만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3번 공천받아서 3번 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건 특혜다. 우리 국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민은 이준석 얼굴을 달고 하는 김종인 정치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들 큰 소리 치면서 이준석 대통령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왜 대한민국의
그대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인 카르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들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5,100만 국민이 있는데 이제 정치인 카르텔이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는 이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해체해야 하겠습니다. 저 무식하고 오만한 정치 귀족을 업고 다니는 일을 이제 그만합시다.